안녕하세요. 올해 26 되는 여자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26 나이에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으니 제가 다 잡은 곡이라고 생각한 건지 예비시댁에서는 제가 무슨 남자친구가 없으면 못 살고 어디 모질이 천치의 남자의 환장한 여자인 줄 알았나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 제가 다 받아줄 줄 알았나 봐요. 일단 저는 디자인 관련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26이면 아직 한참 된 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벌써부터 결혼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얼른 취직이든 뭐든 해서 편하게 삶을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자화자찬 같아서 쑥스럽지만 저는 그래도 제가 몸담고 있는 업계에서 짧은 경력치고 꽤나 평판이 나쁘지 않은 적당히 유명한 주목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미국에 있는 한 회사로부터 파격적인 조건의 입사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지는 게 아쉽기는 했지만 몇 주간의 고민 끝에 입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비자라든지 해서 수속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한테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도 국내에서는 떠오르는 회사로 명성이 자자하지만 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이 워낙에 파격적이었거든요. 물론 가서도 제가 여기서 하는 것 이상으로 해야 할 테고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일 테지만 저의 미래나 경력에도 한국에 머무는 것보다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요. 저보다 6살 연상의 남자친구는 원래는 미술 쪽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역시 유명한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연봉도 상당한 편입니다. 당연히 제가 미국에 가면 헤어지는 게 아쉽기는 했지만 자리 잡고 안정적인 현실을 저를 위해 포기할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남자친구가 오히려 이렇게 된 거 우리 결혼해서 자기도 같이 미국에 가겠다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는 미술 쪽에 꿈을 접었던 게 아니고 미국에 가게 되면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 다니면서 모자랐던 부분을 더 배우고 새 직장을 구해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전공 살려서 일하는 제가 알게 모르게 내심 부러웠었나 봐요. 같이 가는 거야 상관없고 저를 위해 안정된 현재를 포기하겠다는데 감동적인 것도 잠시지. 저는 현실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당장 결혼을 하고 미국에 가면 저 혼자 외벌이에 남자친구는 제가 번 돈으로 학교를 다닌다는 거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 결혼을 안 하겠다. 정확하게 제 의사를 전달했어요. 남자친구는 여태껏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학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대학 나오는데 학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고나 있냐고 하니 다 알아보고 하는 말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더군요. 제가 알기론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학기마다 1억씩 드는 경우도 있다는데 학비도 학비지만 결국 생활비는 저 혼자 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자기가 모은 돈으로 자기 공부를 하겠다는 말로 들리지 여전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안 갔어도 저희가 결혼을 했다고 치자면 결혼 전에 서로 모아놓은 돈은 다 결혼자금, 즉 공동소유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야기하다가 결혼식 비용부터 미국에 가게 되면 필요한 정착자금 등등 그리고 남자친구 본인의 학비까지 전부 남자친구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제가 손해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결혼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재다 보면 될 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쯤에서 저도 더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남자친구가 살림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말 맞다나 남자친구가 공부 끝마치고 관련 업계에 취직을 하면 지금도 잘 버는 편인데 그때가 되면 연봉이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건 그거 나름대로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는 작년 겨울부터 시작했고 청첩장만 돌리면 다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중간에 결정된 걸 뒤집어 버렸어요. 자기 아는 사람이 신내림을 받았는데 저희가 식을 올리게 된 날짜 말고 더 좋은 날이 있다고 돈 몇백만 원을 주고 날짜를 받아오셨답니다.
저는 출국 일정도 있고 해서 날짜를 조정하기 싫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어찌나 어깃장을 부리는지 니 그러다가 거기까지 가서 인생 망하면 어쩔 거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결국 몇 개는 위약금도 내고 몇 개는 예약 변경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날짜를 다 바꿔야 했어요. 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뭐 딱히 아깝지도 않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되고 나니 정말 신이 도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다만 몇몇 친한 지인들한테는 결혼식 날짜가 바뀌었다는 말을 해야 했는데 일일이 이유를 설명했어야 해서 그건 조금 부끄럽기는 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날짜도 새로 받았고 식장도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다가 청첩장 디자인도 다 골라놓았으니 더 이상 문제가 될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저는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따뜻한 5월의 신부가 되는 줄로만 알았어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파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식 일로 저한테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설마 또 날짜를 바꾸려고 그러나? 몇백이나 내고 받은 날인데 그날이 또 안 좋은 날이겠어? 혼자 별 생각을 하면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비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또 결혼식 날짜를 바꾸자는 말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받아놓았다는 그 날짜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네요. 문제는 남자친구 동생이었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신호가 될 뻔했던 여동생이죠. 본론부터 말하면 그 예비 신호가 연애까지는 아니고 가볍게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아이가 생겼고 그걸 얼마 전에 알았답니다. 3개월이라는데 그동안 몰랐다는 것도 놀랍고 제가 아이를 가져본 건 아니지만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 예비 신우를 저희보다 먼저 결혼을 시키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신우이지. 사실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 날짜만 잡았다 뿐이지. 물론 당초에 계획했던 예정대로라면 벌써 식을 올리고도 남았겠지만 아직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시키고 말고를 저랑 상의하실 일인가 싶었어요. 애초에 그것 때문에 저를 보자고 하신 이유가 뭔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그런데 대뜸 하시는 말이 한 해에 두 남매를 동시에 결혼시키는 게 물리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당신 하객들한테 예의도 아니라고 하면서 저보고 결혼을 양보하라고 하는 겁니다. 양보라니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가 싶었네요. 예비 시모가 말하는 양보가 저희가 결혼식 날짜에 맞춰서 예약한 모든 것들을 예비 신우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제가 골라놓은 드레스부터 예약해놓은 것들 전부 다 그냥 남자친구 여동생 결혼이 먼저니 저보고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예비 시어머니가 어깃장을 부리고 있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웨딩 촬영이 결혼식이랑 같냐고 물으니 그래도 어떡하냐고 하시면서 우리 딸 배부르기 전에 결혼식부터 올려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어깃장 부리는 것도 어느 정도 적당해야지. 예비 시모한테 당장 결혼식 날짜도 어머님 입맛에 맞춰서 미루지 않았느냐 따졌죠. 덕분에 미국에 도착해야 하는 날짜에 거의 임박해서 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이젠 결혼식도 올리지 말고 미국에 가라고 하는 말이니 예비 시모는 이미 웨딩 촬영을 했으니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사진은 건졌으니 그걸 결혼식 올린 걸로 치고 일단 미국에 가라는 겁니다. 어차피 결혼하기로 한 건데 결혼식 좀 늦게 올리면 되지 않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을 늦게 올려도 되는 거면 남자친구 여동생 결혼식을 늦게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배불러서 결혼하는 게 싫으시면 아이 태어나고 나서 그 후에 결혼식 올리면 되지 않느냐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사돈들 집안이 보수적인 곳이라 결혼식을 안 올리고 사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네요. 그러니 동생 먼저 결혼식을 올리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얼마나 개방적이라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네요. 동생은 안 되고 저는 되는 건가요? 남자친구 여동생이 말이 여동생이지 저보다 3살 많은 언니인데 애들도 안 하는 실수를 지가 해놓고 그걸로 제가 왜 피해를 봐야 하나요? 예비 신우 결혼할 집안 눈치는 보시면서 너무 저희 집 눈치는 안 보시는 거 아니냐고 했죠.
예비 시모는 끝까지 저보고 이해를 해달라는 같은 입장이었어요. 저희는 날짜를 잡았으니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고 여동생의 경우에는 속도 위반 때문에 원치 않는 결혼을 하는 거고 그러다 그 집에서 애 태어나고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책임질 거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책임을 지냐고 솔직히 남자친구 여동생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했죠. 어머님 말씀 듣기에는 예비 신우가 그 상대방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것도 아니고 애초에 애인 사이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책임을 왜 제가 져야 하냐고. 아무튼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제가 결혼하려고 시간과 공 들여가면서 준비한 결혼식을 넘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고집을 꺾을 생각은 없었지만 어머님이 상황 좀 이해해달라고 통사정을 하시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도 열이 받아서 그런지 그래도 시어머니 되실 분한테 너무 큰 소리를 친 것 같아서 조금 진정하고 다른 좋은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차라리 예약해놓은 식장에다 한번 전화를 해보자고 했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 식 끝나고 곧바로 예비 신우가 이어서 식을 올릴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합동 결혼식까지는 아니지만 어차피 그 어머님 쪽은 그 하객일 텐데 뭐 문제될 게 있느냐고요. 솔직히 그렇게 하는 것도 죽기보다 싫었지만 정말 제 딴에는 엄청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결혼 축하해주러 오신 하객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 그게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어떻게 견뎌내보려고 제 딴에는 예비 시모가 말하는 양보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서로 좋은 쪽으로 알아보려 하고 있었어요. 세상 어느 누가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신우랑 합동으로 같이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제가 그만큼 희생했다는 고마움은 하나도 없는지 저한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저만 알고 이기적이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의 일인데 그렇게 정없는 소리를 쉽게 하냐고 하면서 역정을 내시더군요. 어디가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따져 물었더니 저보고 축의금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두 남매 동시에 결혼시킨다고 하객들이 축의금을 2배로 준비해 오겠냐고 여태까지 뿌린 돈이 얼만데 그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축의금을 물어줄 거냐고 하시네요. 신우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 아니면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 물으니까 당연히 신우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시는데 솔직히 신우보다는 축의금이 가장 큰 문제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곧장 돈 문제를 걸고 넘어지시더군요. 결혼식 비용은 어차피 자기들이 부담하는 거 아니냐고 내 돈으로 올려주는 결혼식인데 내가 내 아들을 결혼시키든 내 딸을 결혼시키든 그건 돈 내는 내가 결정할 문제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그 돈 얼마나 들었다고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하면서 또다시 막무가내로 저보고 결혼식을 양보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니들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잠깐 한국 들어와서 다시 식을 올리면 되는 일이라고요. 자기가 결혼식 날짜를 미룬 덕분에 아직 청첩장도 안 돌렸으니 주변에 설명하기도 쉽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청첩장이 꼭 나와야만 결혼식을 알리는 것도 아니고 면식만 있는 하객들이야 청첩장을 받아야 알겠지만 저희 친척들이나 부모님과 가까운 지인들, 저랑 가까운 지인들 모두 청첩장 같은 거 없어도 그날 제가 결혼식 올리게 된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깟 결혼식 비용 대기로 했다고 이제는 돈돈거리면서 제 결혼식인데도 저한테 그럴 권리가 없다고 우기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그래요. 제가 공짜로 결혼하나요? 애초에 지금 좋은 직장 다니는 거 포기하고 자기가 더 공부하고 싶다는 거 이해해주고 당장 공부 끝날 때까지는 저 혼자 버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도 이해해준 건 전데 말이죠. 막말로 남자친구가 그 돈을 들여서 공부한다고 지금 다니는 직장보다 더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더 이야기해봐야 끝도 안 날 이야기 같고 이대로 가다간 결혼식을 예비 신우한테 양보를 하고 말고 하기 전에 제가 시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아예 결혼 이야기가 뒤집어지겠다 싶어서 남자친구랑 이야기해보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니겠다 싶었는데 차라리 전화로 할 걸 그랬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 여동생 일이라고
남자친구는 이미 어머니랑 이야기가 끝나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내가 내 남편 될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고집부리던 예비시모랑 말하고 있는 건지 싶더라니까요. 어떻게 저보고 이번 한 번만 양보하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빌듯이 사정을 하더라고요. 자기 동생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희생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꼴을 보니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이 사람한테 동생 다음, 어머니 다음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날짜 양보해주겠다고 했어요. 동생 먼저 결혼시키라고요. 남자친구가 고개 숙여서 저한테 빌듯이 부탁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 먼저 결혼시키라는 저희 말에 고개를 번쩍 들면서 진짜? 하고 묻더라고요. 얼굴 표정은 싱글벙글해서 아까까지 당장이라도 울 것처럼 하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화색이 돌더라고요. 이게 현실이 아니라 아침 드라마였으면 정말 김치 냉장고에서 잘 익은 김치 한 포기 꺼내다가 김치 싸대기를 날려버렸을 거예요. 잘 익은 김치가 있을 리도 없어서 그냥 이빨 보이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에다가 제 앞에 제가 마시고 있던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냅다 끼얹어 버렸습니다. 동생 먼저 결혼시키라고, 그리고 나는 너랑 결혼 안 할 거고 나 따라서 미국 올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미국 회사와 연락해서 날짜 앞당기고 미국으로 떠날 테니까 원하는 대로 네 동생 먼저 결혼시키고 꼭 네 동생 다음, 니네 부모님 다음이어도 괜찮은 그런 정신 빠진 여자 찾아서 결혼하라고요. 그리고 동생 결혼시키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내 결혼하려고 알아본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 쓸 생각은 하지 말라고 쏘아붙이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업체들하고 싹 다 통화했어요. 웨딩 사진은 아예 데이터조차 존재하지 않게 싹 다 삭제해달라 했고 예식장이고 스드메고 다 예약 취소했습니다. 예식장도 예약 대기가 걸려 있어서 제가 예약 취소하고 위약금 내자마자 다른 대기자한테 돌아갔다고 하네요. 위약금 그까짓 거 내 돈으로 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발품 팔아가며 알아본 모든 것들을 남자친구 여동생이 가져가는 꼴을 봤으면 제 평생 두고두고 후회를 했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말한 대로 곧바로 미국 회사에 연락해서 출국 일정 조정하고 당장 그 다음 주에 곧바로 미국에 도착해서 그 다음 주부터 출근하기로 결정했네요. 남자친구고 어머님이고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데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출국하면서 해지해버릴 전화번호니까요. 쉴 새 없이 오는 문자를 하나 읽어보니 자기들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동생 결혼식 날짜를 조정할 테니 예정된 대로 결혼하자고요. 물은 이미 엎질러졌는데 이제 와서 다시 담아보려고 한들 소용이 있겠나요? 오히려 저렇게 울며불며 하는 꼴을 보니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시원하게 결정을 잘 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에 신부고 뭐고 왜 비혼주의자들이 늘고 있다고들 하는지 그 말이 엄청 와닿네요. 앞으로 저도 한동안은 결혼 문제로 시달리지 않고 새로 시작할 제 새로운 직장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4달이나 지났네요. 저는 지금 미국 서부에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미국에 잘 도착했고 지금은 정신없이 회사 생활하고 있어요. 더 일찍 후기를 보내드릴 수 있었는데 정신없이 바빴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늦게나마 보내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미국에서 새 직장 생활 시작한 것과 그 과정에서 파혼까지 결심했던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 내린 결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와 남자친구를 같이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전 남자친구의 근황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그날은 정말 꿈도 꾸지 않고 꿀잠을 잤어요. 일단 남자친구 이야기부터 하자면 남자친구는 이미 저랑 파혼하기 전에 원래대로라면 올렸을 결혼식 이후 출국 일정 맞춰서 사직서를 제출했었답니다. 당장 돈 때문에 전공하고는 전혀 관련 없던 회사 생활을 해야 했던 게 엄청 스트레스였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새로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던 게 엄청 기대가 되었었나 보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파혼을 할 줄 몰랐던 거죠. 이미 사직서가 수리가 된 상태에서
철회를 할 수가 없었다나 봐요. 이걸 부당해고라고 소송까지 냈나 본데 법원에서도 회사 편을 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회사에서도 인력난이 있어서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남자친구를 한번 붙잡았다네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필요 없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회사 쪽에서도 남자친구 실적이나 이런 걸 보니까 딱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는지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요. 남자친구한테 굳이 저희 결혼식 날까지 다닐 필요도 없고 일찍 나가고 싶으면 일찍 나가도 된다고까지 했었다네요. 그나마 대우가 좋은 회사에 월급도 잘 주던 회사였는데 남자친구는 저와의 파혼과 동시에 실직자가 돼버린 거예요. 주변에다가는 그걸 다 제 탓이라고 아주 사기꾼 같은 여자를 만나서 자기 인생 망했다고 하고 다닌다는데 솔직히 제가 책임져줘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안 부렸으면 결혼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도 시작했었을 텐데 말이죠. 제가 파혼 선언하고 잘못했다고 한 것도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라 이대로 실직자가 되어버릴까봐 가짜로 사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렇게 된 이야기보다 더 속 시원한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여동생 또한 결혼을 못했다고 하네요. 그 보수적이라는 사돈될 집이 엄청 빵빵한 집안이었다나 봐요. 애초에 남자친구 여동생도 그걸 목적으로 아이가 생긴 걸 알고도 모른 척 했던 거고요. 그 집에서는 솔직히 남자친구 여동생이 며느리감으로 별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사돈 맺는다고 저랑 파혼하기 전에 남자친구 학비도 대줄 수 있느냐 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 그쪽 집에서도 남자 쪽도 잘못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아이 하나 생겼다고 자기 아들을 그 집구석에다가 팔아버리면 앞으로 손주 앞세워서 엄청 뜯어가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던 거죠. 솔직히 며느리 될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 될 사람의 오빠 유학비까지 내달라는 건 칼만 안 들었지 완전 강도 아닌가요? 그 집에서도 딱 계산을 하고 선을 긋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신혼집으로 강남에 28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준비를 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예물예단과 혼수를 요구했다고 하네요. 당연히 남자친구 집에서는 그걸 준비할 여력은 안 됐고 그쪽 집은 그 조건을 못 맞추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나오고 그렇게 돈 가지고 서로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 파혼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식 날짜를 양보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에 제가 여동생에게 양보를 했다고 해도 결국 결혼 이야기 오고 가는 와중에 파토가 나는 건 안 봐도 뻔한 일이었던 거고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적어도 능력 있고 자기 아들 뒷바라지까지 해주겠다는 세상 둘도 없는 며느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어차피 성사될 결혼은 아니었지만 따지고 보면 집안 빵빵한 사위까지 잃은 거고요. 혹시 아나요? 거기서 남자친구 학비 어쩌고만 안 하고 거지근성 안 부렸으면 정말 그 사위까지 얻었을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 결혼을 망칠 뻔한 여동생이 원망스러웠는데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였어요.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느라고 자기 결혼식이며 아내 될 사람인 저를 못 챙긴 남자친구와 욕심 많은 그 어머니가 문제였던 건데 말이죠. 아무튼 지 험한 욕심에 저렇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해버린 남자친구 생각에 조금 동정심이 들 법도 한데 이상하리만치 하나도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아마도 평생 제가 내린 결정에 저 스스로에게 고마워하면서 살 것 같네요. 한동안은 제 커리어만 신경 쓰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어차피 일이 바쁘니 결혼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경력 쌓고 더 유명해지면 전 남친 같은 남자는 아마 제 앞에 한 트럭으로 줄을 서 있을 겁니다. 당장의 행복만 쫓아가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지는 좀 되었는데 요즘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후기가 조금 늦었네요.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